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마존 회사의 PI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존 회사에 대해서는 다 아실 텐데 이 PIP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뭐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PIP는 힌트를 좀 드리자면 퇴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퇴직 퇴사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글로벌한 많은 회사들, 특히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이런 퇴직이나 퇴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외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인 아마존의 PI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부정적인 의도는 아니고요.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새롭게 이제 회사를 옮기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팩트를,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참고 삼아서 이제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정보들은 뭐 저가 말하는 것 외에 모든 부분들은 이미 다 인터넷에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하실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젠다로는 첫 번째 아마존의 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PIP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국내 회사 이외에 이제 외국인 회사를 선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마존은 AWS와 같은 특정 IT 회사를 칭하기보다는 오늘은 그 AWS를 만든 회사가 아마존이죠. 모기업 아마존 전체적인 회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아마존은 지금도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실적도 그렇고요. 종업원 수도 지금 보시면 이게 옛날 자료긴 한데 직원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직원 수만 100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또 보입니다. 비춰지기를. 그래서 아마존 여기서 기업 분석을 할 필요 없지만 아마존은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로 이제 성장해 가고 있고, 과거부터 예전에는 이제 그 북스토어 같은 책을 팔던 회사에서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가 비약적으로 발전됨으로써 이제 그런 접속자가 많으면 서버도 증설해야 되고 이런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자상거래 북스토어도 마찬가지지만 IT와는 조금 아주 동떨어지진 않았지만 완전하게 IT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IT 회사인 AWS를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존의 저도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아마존의 기업 문화 중에 하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절약정신, 스타트업이 다 그렇겠지만 절약정신에서 시작하다가 그 과정에서 그게 기업 문화가 돼버린 경우에요. 이를테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른 곳은 이제 이렇게 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남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아마존은 그 창업 초기부터 자신들의 역량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직접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화. 그게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꽁깡꽁깡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기업 문화로 성장을 하고 커버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회사 같으면 그런 IT 리소스나 그런 자산에서 관리를 아웃소싱에 맡길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존이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만든 것들, IT 회사를 만든 것도 결국은 자신의 그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서버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 역량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인력을 투입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뭐 IT 회사 관점에서만 보자면 AWS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박을 친 거죠. 사실상 시장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대략 한 5년 또는 10년을 앞서가서 미리 회사를 만들고 서비스를 너무나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선도한, 리드하는 그런 좋은 포인트에 잡아서 성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회사는 뭐 이런 회사다. 뭐 더 자세한 거는 인터넷 보면 더 많은데, 오늘의 초점은 뭐 회사 그 기업 분석보다는 이제 이따 말씀드린 PIP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마존의 이제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또 아마존의 그 초기의 모토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있죠. 한 명의 인재가 100명을 먹여 살린다. 이렇듯이 뭐 구글도 그렇지만 초창기 아마존도 굉장히 그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인력들은 한 회사에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판명 난 거죠. 기업의 충성도가 높은 게 어떤 그 사람의 유능한 정도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좀 그러한 것들을 많이 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지금도 고액은 주지만 굉장히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단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뭐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그 커리어 패스로 넣는 부분들, 그리고 이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이긴 한데, 전 조금 이제 PIP라는 약간 어두운 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PIP는 무엇인가? PI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P는 영문의 약자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 또는 플랜, 이걸 이제 PIP라고 합니다. 사실상 피봇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퇴직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뭐 우리나라 회사도 그렇지만 두루뭉실하게 내보내는 방법, 일테면 회사 입장에서 특정 직원을 내보내고 조금 더 맞는 사람을 뭐 이렇게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뭐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마존에서 뭐 다른 회사들, 미국 회사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느냐, 뭐 이런 차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직원들이 이제 5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육박하다 보니까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랄까, 뭐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렇지만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관리 플랜이나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성과자는 내보내고 좀 더 유능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아마존의 PIP가 이제 좀 두드러져서 이제 이렇게 시중에 알려져 있는 거는 기존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뭐랄까, 좀 강하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국내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뭐 미국 회사, 뭐 아마존이 아니더라도 뭐 쿼터별 또는 연간별로 해서 평가 기간이 있고, 평가를 끝낸 후에는 이제 뭐
뭐 고급 성과자가 있을 테고 뭐 저성과자가 있을 텐데 이런 저성과자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자는 게 PIP인데 뭐 우리나라 뭐 유수의 대기업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런 저성과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성과에 대한 지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모호하고 좀 두루뭉실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성과자에 대한 압박 프로그램이 없는데 아마도 미국은 그런 저성과자에 대한 그 KPI라고 한 지표가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난 사람들은 아마존 같은 기업 문화에서는 좀 내보내려고. 그래서 아마존의 평균 그 근속 연수는 2년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뭐 대부분의 외국인 회사가 그렇겠지만 이게 어떤 탑 매니저의 어떤 그 뭐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가장 말단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간에 뭐랄까 약간 그 커플링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좀 매니저 중심의 그 회사일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니저에 따라서 그 밑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는 매니저의 눈밖에 나게 되면 매니저가 PIP를 특정 직원한테 추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PIP 대상인 거죠. 근데 뭐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PIP 대상자는 자기가 PIP 됐다는 거를 오픈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픈한 순간 나가게 되는 퇴사 그런 뭐 계약서 같은 걸 썼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누가 PIP인지를 모릅니다. 이제 매니저는 알겠죠. 그래서 매니저가 PIP의 어떤 그 가이드된 어떤 뭐 매뉴얼에 따라서 PIP를 받은 사람한테 뭔가 소위 말한 마이크로 매니징, 즉 퇴사를 유도하지만 그래도 이제 당근을 주는, 이를테면 PIP 대상자가 이제 100%라면 PIP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퍼포먼스가 임프루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이 제가 뭐 본바로는 한 1-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PIP를 받는다는 거는 아마존 직원들한테는 퇴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도 아마존 뭐 관련된 회사들이 있지만 그게 우리나라까지 깊숙하게 그 문화가 미국만큼 그렇게 적용되는 것 같진 않아요. 잘은 모르지만. 근데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왕왕 발생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뭐 유수의 그 미국 그 커뮤니티 사이트 뭐 그 레딧 같은 데에서도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들과 또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많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너무 저성과자에 대한 페널티가 없으면 회사가 좀 뭐 이익 창출을 위한 집단인데 그런 부분도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단지 그 적용 여부나 그런 강도가 타사에 비해서 좀 강하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도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극단적이긴 한데 어떤 아마존 직원들은 네,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런 정도까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고 할 만큼.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때문에가 아니라 매니저와의 어떤 트러블이 계속 그 뭐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좀 갈라서고 이제 좀 틀어지기 시작하면 프로그램보다는 그런 게 이제 억울하고 뭐 약간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막 섞여서 그런 사태도 발생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 일반 서민들은 이제 직장이 그 밥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갈등이 일어나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고와 사건 이후에 좀 아마존 내부에서도 조금 개선하려고 좀 뭐 PIP가 뭐 이름을 그렇게 해서 피봇이라고 이제 만든 거다라는 얘기도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시나 퇴직 프로그램의 하나다라는 거는 성격이 바뀌진 않겠죠.
물론 이제 아마존이 원래 이제 고강도 근무 환경이란 건 익히 알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큰 회사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자기의 성과를 스스로 인정하고 또 많은 채용 과정을 통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PIP를 받게 됐다는 얘기는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실망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걸 오픈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아마존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업 문화란 게 쉽게 하루에 아침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의 토대는 결국 그거죠. 경쟁적인 사내 문화, 경쟁적인 팀 내 그런 문화를 발생시켜서 성과를 타 회사에 비해서 좀 더 빠르고 강하게 드라이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탑다운 방식이어야 하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플랜들이 도입된 것이고 아마도 아마존 AWS에도 동일한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코리아는 모르겠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다니시던 분들이 PIP를 통해서 나가게 된 분에 대한 얘기들도 레딧 같은 데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많은 유수의 IT 대형 회사들이 이직 기간이 되게 굉장히 연수가 되게 짧게 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모든 회사들이 이런 이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게 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향을 떠나서 회사에서 일한다는 거, 회사에서 성과를 낸다는 게 너무 이런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숫자적인 걸로 인해서 성과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인간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의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낙오점을 찍어줄 수도 있는 경험이고,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과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글쎄요, 잠깐 거쳐간다는 회사로 평가를 한다면, 한번 대학 같은 데 한번 더 간다라는 생각으로 빡세게 일할 수도 있을 텐데, 글쎄요,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평가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좀 얘기를 좀 보자면, 이제, PIP에서 성과를 받은 거는 환경적인 부분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보면은, 뭔가 일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상태에서 성과를 내라고 하니까 성과가 내려고 해도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직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1, 2년 차 같은 경우는 특히 1년 미만인 경우는 도리어 성과가 좋은 사람인데 여기에 와서 성과를 못 내서 나가게 된 경우는 어떻게 보면 회사 차원에서는 손해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또는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주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성과에 너무 급급해서 이런 PIP를 도입하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손해라는 것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아마존의 이제 AWS 같은 예를 들자면 사실 그쪽은 이제 열정 있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 많지만 이제 경험 있는 시니어급 이제 개발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간 레벨에 있는 개발자들은 조금
뭐랄까 갈 곳을 잃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안정감을 좀 잃었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연차가 뭐 10년, 15년, 20년 된 그 개발자 엔진들이 많다 보니까 팀 내에 뭔가 구조가 좀 성과를 떠나서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거죠. 그런 환경들이 뭔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하는 약간 구루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개발을 하려고 막혀도 뭔가 자문할 사람도 있고 소위 말하는 해결사죠.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그 환경과 시니어급의 어떤 그런 안정성보다는 단기간 내에 젊은 친구들 돌려서 필요한 서비스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런칭하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 문화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당장은 이제 도드라지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뭐랄까 선의 경쟁자가 나오거나 또는 서비스가 주춤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나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자면 꼭 이런 내용들을 뭐 다룰 때 꼭 결론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이런 뭐 PIP 같은 뭐 퇴직 종용 프로그램들이 외국 회사들도 있을 테고 국내 회사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익 창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떤 직원들이나 뭐 이런 일하는 사람들의 뭐 복지와 뭐 이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우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뭐 미국을 너무 동경하거나 뭐 외국 회사 생활에 대해서 너무 동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국내에 만약에 좋은 조건이 있고 뭐 합격 통보를 이미 받고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외국 회사의 어떤 그 어두운 면이라고 얘기되나 이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너무 좋아서 떠나는 거 자체가 가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뭐 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진지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사실 아니거든요. 뭐 미국은 뭐 영어를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이제 배우려고 미국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뭐 학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자기 성향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향도 뭐 중요하긴 한데 이제 팩트를 놓고 보자면 가보는 것도 좋지만 국내 회사도 이런 PIP 같은 프로그램 없이 저성과자에 대한 뭐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왜 저성과되고 환경이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 또는 뭐 개선할 게 뭐 기타 외적으로 필요한 게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거. 그 사람의 저성과자의 숫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실 회사에서 일하는 업무 능력, 업무 성과, 어떤 퍼포먼스는 뭐 미국에 있는 뭐 그런 하버드 대학에 나온다 그래서 뭐 고성과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 자기가 열정을 갖고 얼마나 집중해서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성과는 다 나오거든요. 사실 뭐 꼭 좋은 뭐 머리를 가질 필요도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평가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테크한스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